네, 기업이나 국가가 이 노동자들 파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고소하는 이런 사건 줄지 않고 있죠. 엄청난 손해배상 그 액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종종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안이 2017년 국회에 제출됐는데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안을 좀 심폐소생하고자 이 관련 단체 손잡고의 운영위원이시죠.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소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왜 이게 노란봉투법이죠, 일명? 이게 2013년 겨울에요. 그 쌍용자동차 그 노조에 대해서 그 회사하고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 거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때 그게 나왔던 게 이제 총 합쳐서 47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이건 너무 부당하다 생각했던 배춘환 주부께서 이게 이제 47,000원을 보내서 이거를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이제 갚아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캠페인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같이 합류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손배가압류가 상당히 뭐 나쁜 제도구나. 이거 빨리 없애야겠다는 하는 캠페인이 이루어졌고 그때 이제 손잡고라고 하는 단체도 이제 만들어지게 됐었습니다. 네. 십시일반 우리가 돈 걷어서 노란 봉투에 넣어서 이 불합리한 손해배상 우리가 대신 갚아주자. 뭐 이런 운동이 노란 봉투. 그리고 손잡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손배가압류를 없애기 위한 그런 법안도 노란봉투법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일명 노란봉투법 그렇게 해서 그렇죠. 명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고 재산에 가압류도 하고 막 그러죠. 그렇죠. 그죠? 예. 혹시 무슨 통계나 집계된 게 있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건수가 얼마나 많은 액수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2017년 6월 달에 25개 사업장에 이제 1,861억 원이 이제 청구된 걸 저희가 집계를 해서 발표한 게 이제 마지막으로 했고요. 지금 현재 거는 지금 집계를 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이 많이 해결된 부분도 있어요. 좋게 해결된 부분도 있고 안 좋게 해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 KC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30억에 그걸 갚았어요. 그걸 임금을 차압당하면서 압류당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30억을 갚기까지 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 있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나마 이제 이거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빈도수나 이런 것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 요즘에 최근에 다시 이제 손배가압류가 살아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죠. 톨게이트 노동자 농성하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에 지금 도로공사가 1억 원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농성하면서 화분이나 집기가 또 파손됐다 이런 것까지 치사한 것까지 다 해가지고 손배가압류, 손배 청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주춤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제도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를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기업만이 아니라 아까 소개한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는 경찰이 피해를 받고 손해를 입었다고 경찰이 소송을 냈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직접. 그렇죠? 그런 거죠. 경찰청이. 방금 도로공사도 공공기관이 그런 소송을 내는 거고. 그죠? 맞습니다. 그 쌍용자동차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게 지금 두 건이 그러니까 기업에서 손해배상 청구한 것도 대법원에 가 있고 국가에서 손해배상 청구한 것도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청구한 손배는 80억 원으로 뛰었고요.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한 건 21억이 뛰어서 100억 원이 지금 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렇게 많아졌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게 지연이자가 이게 붙이니까 이게 이거 보면 법원에서 이게 무슨 그 고리대금업자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까지 뭐 연 2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버리니까 이게 계속 그 이자가 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억 원에 지금 달아 있는 거고요. 조만간 그
회사 선배에 대한 어떤 거기에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먼저 나올 것 같고 다음에 이제 국가 선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청구가 됐으니까 좀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국가 선배는 경찰 쪽에서 자체 조사를 거쳐가지고 쌍용차 진압 과정에 문제 있다. 네, 잘못된 사례로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권고까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 소송은 취하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에서 이제 그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그런 과도한 그런 거니까 사과도 하라고 사과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뭐 취소할 수 없다. 네. 그렇게 되면 뭐 배임 혐의가 있고 뭐 이렇게 된다는 이런 걸 또 말도 안 되는 거가 있어서요. 사실은 뭐 아니 그 국가 공권력이 자기들이 이제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으로 이제 공권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가정에 피해를 입은 건데 그것까지 다 청구를 한다면 참 되게 논리적으로 되게 모순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취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그런 법들은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사례를 배워가서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게 있어가지고 쌍용자동차 그 노동조합하고 그 손잡고 오고 지난번에 이제 봄에 일본 가서 우리나라 사례를 설명해주고 이렇게 대응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나쁜 제도를 갖다가 배워가고 있는 거죠. 유럽 국가들은 이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이렇게 소송을 하더라도 그 상당히 이제 그 한도를 정해놓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들의 개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예 없고요. 그 노동조합에 청구를 하더라도 상한선이 딱 제한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노동삼권이 더 중요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에서 이제 보장하는 그런 기본권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 이제 상세를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조가 실제로 합리적으로 갚을 수 있는 선, 요 정도 선을 상한선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 이렇게 같이 적용하는 건 없는 거죠. 그리고 조합원인 노동자 개개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는 아예 없다. 그렇게는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법으로 아예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걸 좀 제한하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로 되어 있어요? 법안 내용이? 조합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없애도록 하자. 아예 그거는 금지. 아예 금지하자. 그 만약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 조합원들이 이제 폭력을 쓰거나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냐? 그거는 형법으로 처벌하면 되죠. 별개죠, 별개. 그렇죠. 별개인 거지. 폭력을 쓰거나 뭘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형법으로 형사처벌도 되고. 그러니까요. 폭력을 통해서 개인이 또 특정 개인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그러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따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원보증인까지도 또 이 손해배상을 하는데 이건 금지하자. 신원보증인? 예, 신원보증인데도 이런 걸 또 하는 경우도 회사에 있습니다. 취업할 때 신원보증한 사람, 그 사람한테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그래야지 이제 이 손배 청구를 하는 이유가 이거를 통해서 노조 탈퇴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노조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대 보증인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니까 너 노조 탈퇴라고 막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노동조합이 존립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존립할 수 있는 정도 선까지는 이게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못하도록 하는 정도를 우리가 이제 그 법안에 이제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손해배상액 자체가 이제 많이 경감시키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하자. 개인을 상대로는 못한다. 신원보증을 상대로 못한다. 또 손해배상액은 제한하자. 노조를 상대로만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아니 그러면 너 너무 느슨해지는 거 아니냐. 노조가 불법으로 파업을 하고 불법으로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또 심지어는 중요 설비를 막 훼손해서 못 쓰게 만들었다.
이런 거는 좀 법으로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동조합에서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 같이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에서는 굉장히 수세적이죠. 도리어 노조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세적으로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요. 근데 뭐 설령 지금 잘 안 벌어진다 하더라도 네. 이런 법을 놔둬야 네. 노조들이 그래도 좀 더 자제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주장은요. 지금 이제 파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몰려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파업을 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뭐 냉각 기간도 거쳐야 되고 그런 모든 걸 다 거쳐야지 파업에 이를 수 있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되면서까지 파업을 할 정도면 여기가 노조가 정말 막바지로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파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작은 조직,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파업한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지금 그 노동조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런 안 좋은 노조의 문제는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라든지 정말 노동조합이 꼭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노조를 조직도 못하고 있는 판에 파업도 제대로 한다고 하는 거는 참 그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힘들면 그렇게까지 가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대기업 노조에서도 사회연대 흐름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제 그 대기업 노조가 이제 계속 그 고임금에 뭐 이런 걸로만 하지 말고 그걸 나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부산 지하철 노동자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네들이 받을 돈들을 안 받고 대신 그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줘서 안전 분야의 노동자들 정규직으로 채용하자라고 이렇게 좀 하기도 하는 이런 흐름들도 생기고 있는 거죠. 네. 그래 이게 2013년 쌍용차를 계기로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게 된 게 벌써 오래됐는데 법안이 올라간 것도 2년이나 넘었는데. 그게 이제 19대 때도 했었고 이번에도 했었던 건데 두 번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9대 때는 법안 심의라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20대 때는 아예 법안 심의조차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거죠.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소위에도 못 올라갔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왜 논의가 안 됩니까? 전반기에는 그래도 좀 논의할 것 같이 좀 됐는데 계속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반대를 하는 쪽도 있고, 근데 또 이제 지금 후반기로 넘어오면서는 그 환노위 이제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도리어 지금 노동관계법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웃기게도 후퇴되는 이런 부분도 탄력 근로제 뭐 이런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게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막혀 있는 거죠. 답답한 거죠.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겠다. 공약 사항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그 손잡고 발기인이기도 하시고요. 이 단체를 그래요? 만들 때. 그리고 손배 가압류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손배 가압류는 분명한 압박이기 때문에 이건 없어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했고, 저희들이 이제 그 영상으로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도 발의했잖아요. 그렇죠. 함께 같이 하고 뭐 그렇게 했음에도 그런데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반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 쪽에 대해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 환노위에서 이제 이렇게 의석수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 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대시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의 또 이제 이게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잘 원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야당 보수 쪽 야당들은 원천 반대. 그렇죠. 이거 좀 공약까지 내걸었던 여당도 법안은 내놨지만 의지는 부족. 그럼 뭐 기대는 안 망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선배 가압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편리한 수단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실제 선배 가압류를 걸어놓고 이걸 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노조에 탈퇴시키는 거죠. 예. 노조 탈퇴를 하면 너 거기서 선배 가압류 대상에서 빼주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노동자들이 도리어 감옥 가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이런 경제적인 그런 이런 거거든요. 혼자 개인한테 몇 억씩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걸 감당하기도 되게 힘든 거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 끊은 경우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배다로 이제 두산중공업의 배다로 씨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렇게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씨도 그걸로 이제 그 김진숙 씨가 올라갔던 그 85 크레인에 올라가서 그 농성하다가 목매서 자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아주 끔찍한 어떤 그런 비극적인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그나마 이런 뭐 갈등을 겪다가도 사회적 이슈가 된 그런 경우는 극적인 타협도 하고 선배 가압류 철회도 하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 중소업체에서 노조 활동하다가 이런 걸 두들겨 맞은 분들은 지금도 계속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괴롭힘 당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법을 만든다고 손 쳐도 이미 그렇게 적용되어 있는 것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을 거고 현재 문제가 돼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 너무 이제 사실은 이제 선배 가압류 같은 경우는 잘 원활하게 이제 노사 간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서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국가가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노동부나 이런 데서도 좀 그런 쪽으로 좀 지도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이런 거는 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원활하게 자기의 그런 합법적인 부분에서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노사 간의 이제 임금이라든지 여러 근로 조건과 관련돼서 늘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노조를 만들면 회사에서 이 노조를 어떻게 하면 약화시킬까 깰까 뭐 이러면서 부당 개입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노동부나 또는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좀 수사도 해주고 좀 그것도 처벌도 해줘야 되는데 부당 노동 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처벌을 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가혹하고 우리 법을 적용하는 게 뭐 업무 방해죄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적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가혹하게 다루는데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처벌을 안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국가기관 경찰청이나 도로공사 같은 공기업에서 소송을 거는데요. 뭐 철회 안 하고. 별로 심폐소생의 가능성이 없네요, 이 법은. 그래서 쌍용자동차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 경찰청에서 선배에게 했던 거를 철회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적극적인 그런 그 의지를 좀 보여주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청와대가 그런 쪽 방향으로 좀 지도를 좀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배임행위 안 묻겠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노동자들을 향한 무분별한 손배 소송을 막자는 취지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드렸고 국민이 뜻을 모아야 그나마 국회를 좀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음 국회에서는 반드시 좀 이거 좀 이런 악법들은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잡고의 운영위원이시죠?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